자, 앞에 것도 펴주시고요. 배설. 배설은, 이런 거 정의를 읽어두셔야 되는데, 세포의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관여하는 기관의 모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생명활동을 해요. 스스로. 이제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이 있어요. 근데 그 노폐물이 뭐 물도 있고, 사실은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생겨요.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가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요런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배설계가 돼요. 일단은 이제 세포 호흡결과 어떤 노폐물들이 생기는지, 영양소 중에 이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를 하면, 자, 탄수화물이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세포 호흡을 할 때 영양소랑 산소랑 반응해. 산소가 O2죠. 근데 영양소에 탄소, 수소, 산소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양소에 탄소가 있으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다음 영양소에 수소가 있잖아. 그럼 물이 또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근데 단백질만 뭐가 더 있어? 질소가 있지, 질소. 질소가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소들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나온다.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거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암모니아가 나온다. 그거 아셔야 되고.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자, 여기 써있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 분해할 때는 암모니아도 만들어진다. 암모니아도 만들어집니다. 잠깐만요. 자, 봐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근데 단백질에만 탄소, 수소에 산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랑 물은 공통으로 생기는데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만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NH3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근데 얘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으로 일단 보내요.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좀 약화시켜요. 약화시킵니다. 하여튼 요소로 바꿔서 나중에 콩팥으로 보낸 다음에 걸러서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근데 물은요, 소변으로도 나가긴 하는데 숨 쉬면서도 나가요. 니네 숨 쉬면은 입김이 나오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김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게 뭐 침방울 나오는 게 아니라, 침방울도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세포호흡 결과 생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폐로 나가고. 근데 CO2랑 H2O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를 배설기관으로 보지는 않아요. 배설기관은 여기가 배설기관이 되는 거지. 자, 요런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갑니다. 배설기관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들인데,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강낭콩 모양이며 허리 뒤쪽에 있어요. 등 쪽에 하나씩 있다. 이건 다 이제 배우겠지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불러. 요 세 개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근데 노폐물이긴 한데 특히 뭐냐면 요소를 걸러서 오줌을 생성하고, 그러면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이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갔다가 방광에서 요도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콩팥 동맥이나 콩팥 정맥도 이렇게 있는데, 자, 혈액이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대. 콩팥으로. 콩팥 동맥이 깨끗할 것 같아? 혹시 콩팥 정맥이 깨끗할 것 같아? 콩팥 정맥이 깨끗해요. 왜냐면 동맥이 깨끗할 것 같지만 콩팥으로 들어와서 걸러준 다음에 정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줌관은 자, 콩팥과 방광을 이어주는 관이고요. 방광은 근육질 주머니로 오줌을 저장하는 곳이다. 요도는 이제 오줌을 몸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돌다가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콩팥으로 들어오면 요런 구조에 네프론이라는 게 100만 개가 있어요. 막 이게 요렇게 생긴 애가. 그 다음에 요 구조는 좀 큰 그림 있나? 큰 그림 있네. 사구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작은 실 모양의 이제 공처럼 생긴 걸 사구체라고 해요. 자, 잘 봐요. 피가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되게 얇은 곳을 지나면 압력이 세지거든요. 압력이 세져가지고 여기에 작은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 작은 애들이 이렇게 걸러주는 거를 우리가 여과라고 해요. 여과. 큰 거는 안 나가고 작은 애들만 빠져나가는 걸 여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돌다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돼요. 여과는 걸러주는 건데 덩치가 커다란 애들은 못 나와. 작은 애들만 나와. 근데 누가 나오냐면 물하고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분자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뭐돼? 여과된다. 그러세요. 책 있어요? 여과된 다음에 이 여과된 액이 지나가는 관을 세뇨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을 하나의 세트로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이라고 해서 신단위라고 말하는데 신단위인 네프론이 돼요. 자, 잘 봐. 그 다음에 요게 쭉 가면은 이제 몸 바깥으로 나갈 건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물,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요소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맞는데 물이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무기염류는 필요한 게 있어. 그거를 재흡수를 해요. 재흡수.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두 재흡수된다. 100% 재흡수된다. 안 그러면 병이에요. 포도당이 100% 재흡수가 안 돼서 오줌으로 나가면은 당뇨병이야. 근데 여과가 일어날 때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가 원래 크니까
적혈구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과가 일어나질 않아. 근데 여과가 된 애들 중 크기가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과가 된 애들 중 나가면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재흡수를 합니다. 재흡수. 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하고 물하고 무기염료는 대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대부분 재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부 여과가 안 된 애들, 여과가 안 되는 애들은 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뇨관으로 보내요. 그럼 요게 쭉 가가지고 오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 그림에서 다시 볼게. 잘 봐. 이렇게 들어와서 사구체로 이렇게 막 돌다가 세뇨관, 보몬주머니 쪽으로 뭐가 돼? 뭐가 돼? 여과가 돼, 여과. 여과는 크기가 작은 애들. 크기가 작은 애들. 요소 포함해서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이런 애들은 작아가지고 여과가 돼요. 근데 빨빠이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뇨관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온 모세혈관이 다시 어떻게 이 모세혈관이 막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세뇨관을 모세혈관이 막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뭐가 된다고? 재흡수가 일어나요. 재흡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재흡수되는 애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요 둘은 100% 재흡수돼야 되고 물하고 무기염료는 필요한 만큼 근데 대부분 재흡수가 되고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나가는 건 분비되는 게 있는 거예요. 분비. 그거는 이제 미처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 그런 건 분비가 된다. 어렵지만 여러 번 해서 이제 알아야죠. 세뇨관이 모여가지고 이 집합관을 통해 가지고 봐봐 얘들아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콩팥 겉질에 많아요. 콩팥 겉질 사구체와 보몬주머니가 많아요. 근데 콩팥 속질은 여기가 속질이거든. 속질은 세뇨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 겉에 있고 세뇨관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100만 개가. 그래서 모여서 요 부분을 콩팥 깔때기라고 해요.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관을 타고 어디로 가? 이렇게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오줌이 모여 있다가 요도를 타고 나오는 거죠. 자, 여과란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혈액 성분의 일부가 이동하는 건데 이때 분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 여과가 되고 압력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겁니다. 재흡수는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고 특히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고 물과 무기염료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됩니다. 분비란 혈액에서 남아있는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자료 봅시다. 자료에 보면은 요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자, 혈장은 아직 여과되기 전이야. 여과되기 전. 여기는 여과되기 전. 여과되기 전이고 이건 여과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오줌. 물은 혈장이나 여과액이나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단백질 봐봐. 단백질. 혈장에는 8% 있는데 여과액에 있어 없어? 여과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왜 없을까? 이게 덩치가 커서 여과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입자가 크니까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포도당은 혈장에 0.1인데 여과액에도 0.1이네. 얘는 여과된 거야, 여과되지 않은 거야? 된 거예요. 여과된 거예요. 근데 잘 봐. 여과됐는데 오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 다시 재흡수. 맞아요. 100% 재흡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문제 나오거든요. 아미노산은 0.05 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과가 돼. 근데 나중에 오줌에 없죠? 왜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100% 재흡수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무기염류 여과 됩니다. 여과 되는데 얘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 이거는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소 봐봐, 요소. 여과가 됐는데 나중에 농도가 진해졌어.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 농도가 진해지냐면 요소가 뭐 분비가 많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재흡수가 많이 되면 요소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잖아, 물이 크기가 작으니까 일단은 여과가 됐지만 대부분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소 농도가 여과액에 비해 오줌의 60배 정도 높은 것은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물이 많이 재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줌의 배설 경로. 콩팥 콩팥 동맥은 없네. 아무튼 콩팥 동맥에서부터 오겠죠. 예.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를 지나서 여과가 돼. 보모주머니로. 근데 세뇨관 지나다 보면 재흡수돼. 분비되는 것도 있어. 이거는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는 거고,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하다라는 거. 집합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거 읽어보시면 하루에 혈액에 1100리터와 2000리터나 콩팥을 거쳐가요. 그리고 여과액은, 그 중에 여과액은 180리터나 되네. 이게 재흡수가 안 되고 다 바깥으로 소변으로 나오잖아? 그럼 난리 나죠, 이거. 계속 화장실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중에 대부분 재흡수되고, 한 1.5에서 1.7리터만 오줌으로 나갑니다.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배설에 의해 노폐물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나 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 유지가 된다. 물과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 우리가 조절하기 때문에 체액의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 그럼 체액의 농도가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재흡수를 덜해. 재흡수를 덜하면은 소변의 양이 많아져. 그래서 소변이 많아지는 거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막 땀이 나가지고 뭐 농도가 너무 그 혈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요. 그러면 재흡수를 많이 해. 그럼 소변을 조금만 내보내고 농도를 맞춰주죠. 그런 걸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학습 내용 체크. 자, 보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포로 분해되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요소로 전환돼? 간에서. 그럽니다. 간에 가서. 간에서 요소로 전환됩니다.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네프론. 이것은 사구체와 보몬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뭐뭐는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 의해 혈액 성분의 일부가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여과를 말하네요. 여과. 여과액의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흡수라고 하고요. 모세혈관 속의 노폐물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라고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둘 일어나요. 자지 말고 앉아도 정리하세요. 썼어요? 잘했어요. 세포호흡과 기관계의 유기적 작용. 자,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목적은 에너지를 얻는 거죠. 목적은 에너지를 얻는 건데 에너지를 얻으려면 얘네가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누가? 소화계가. 소화계가 뭐 이렇게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고요. 얘는 누가? 호흡계가. 호흡계가. 물론 호흡계에서부터 각 세포로 전달해 주는 거는 순환계죠. 그 다음에 요런 것 생기는데 에너지 생기는데 뭐 여기에 이제 노폐물 중에 뭐 암모니아도 생기긴 하지. 요런 애는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배설계로. 그래서 요게 다 유기적이라고 써져 있는데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자, 세포호흡의 장소.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다 세포마다 있습니다.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들이고 세포호흡하고 에너지 나오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와요.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근데 거기서 얻은 에너지 중에 40% 정도는 생명활동에 쓰이고 나머지는 니네 따뜻하게 열이 나거든요. 60% 정도는 열로 방출됩니다. 근데 생명활동에 쓰이는 거는 이렇게 생장할 때도 쓰이고 운동할 때, 뭐 소리 낼 때, 뭐 머리 쓸 때도 많이 써요. 머리 쓸 때도. 두뇌 활동에도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살 빠집니다. 자, 요런 과정이 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되고, 이 중에 뭐 한 군데라도 아프면 엄청 아픈 거죠. 그러니까 몸 건강한 게 최고인데. 자, 소화계에서 영양소 분해해서 순환계로 보내. 호흡계에서 산소 흡수해서 순환계로 보내. 그럼 순환계가 혈액이 돌다가 조직세포로 가요. 그럼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를 뭐 근육 운동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때 나오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호흡계로 가서 나가고, 그 중에 뭐 암모니아라던가 뭐 이런 거는 배설계로 가서 간을 거쳐서 가죠. 그래서 배설계에서 내보냅니다. 이것도 뭐 같은 그림이고, 자,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게 우리 몸의 기능이고요. 요 중에 한 군데라도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질소 노폐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고 그런 게 암모니아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요소는 질소 노폐물에 해당한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자,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세포호흡에 사용되면 에너지와 함께 공통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흡수가 되고 산소는 호흡계에서 흡수가 되고요.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질소 노폐물은 그렇죠. 배설계를 통해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모모계는 조직세포와 각 기관계로 영양소, 산소, 노폐물을 운반한다. 네, 순환계네요. 자, 다 써봤고, 이거는 예전에 한 것 같고요. 네. 자, 이것 좀 볼게요. 56쪽에 콩팥 질병 중에 이게 감염됐을 경우도 있고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손발이 붓거나 아니 혈압이 높거나 이런 게 콩팥 관련 질환이 되고요. 아무튼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몸에 독소 같은 게 많이 쌓여가지고요, 얼굴 빛이 진짜 안 좋아. 뭐 이렇게 좀 까매 진짜로. 예.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공 투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동맥에서 관을 연결해서 피를 뽑아. 내 피를 여기로 가가지고 여과 장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소, 이제 이런 요소 같은 게 빠져나와.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정맥으로. 엄청 끔찍하죠. 예. 근데 이거를 일에 4시간 정도로 해야 된대. 예. 그리고 일주일에 3회는 필요하고, 이 혈액 투석하는 게. 어른들 중에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엄청 고통스럽겠죠. 자, 건강이 이제 최고입니다. 다른 거 다 얘기한 것 같네요. 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맞네 할 거. 예, 23번까지 1번부터 23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네요, 중간중간. 자, 사람의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폐는 많은 수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근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다. 폐는 근육이 없고요. 자, 폐는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흉곽에 있고요. 이런 거 읽으시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기관을 거쳐 폐로 들어가고, 기관 안쪽의 점액과 섬모는 공기 속의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내벽에 점액과 섬모가 있다. 맞아요. 이게 기관이랑 이 기관지인데 맞고요. C와 D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 횡격막은 근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근데 이제 C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C는 폐인데 지금. E는 폐포이다. 폐포네. F는 모세혈관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 디귿 4번. 자, E와 F에 대한 설명. E가 지금 폐포네요. E가 폐포고 F가 모세혈관입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모든 E는 F가 감싸고 있다. 맞죠? 산소는 E에서 F로 이동한다. 맞네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F보다 E에서 높다.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에서 폐포로 이동하기 때문에 틀렸고, E와 F 둘 다 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E와 F 사이 확산에 의해 기체가 이동한다. 맞습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동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어 이동한다. 4번. 자, 고무풍선과 고무막에 해당하는 사람의 호흡기관. 고무풍선은 폐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무막은 뭐 여기는 횡격막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뭐 다른 책에는 가로막이라고 써져 있는 책이 더 많아요. 가로막이라고도 알아두시고. 자, 5번에 위 그림에서 고무막을 아래로 당겨서 가에서 나로 될 때, 가에서 나로 될 때 우리 몸의 변화, 흉곽의 부피 증가하고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고 폐 속의 공기가 몸 바깥으로 배출된다. 아니죠 지금?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3번이 답이고. 자, A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들어와야 돼. 조직 세포로. 산소랑 영양소. 기억 니은. 산소랑 영양소가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숨이 일어났을 때 모습이다. 근데 이 사람이 숨을 내쉴 거래요. 내쉴 거래. 그러면은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은 올라가고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고 흉곽 부피 작아져야 되고 폐 부피 작아져야 되고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면 내부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5번처럼 되는 겁니다. 8번이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부피 변화량이라고 써져 있군요. 변화량. 2초에 횡격막은 최대로 내려가 있다. 맞네요. 2초 때 지금 부피가 제일 큽니다. 횡격막 내려가야 되죠. 1초일 때 들숨의 양은 500ml이다. 250. 아니죠. 뭐 그건 아니죠. 그쵸? 500은 아니죠. 2초일 때겠죠. 2에서 1회인데요? 네? 1회구나. 1초 월고 1회인데요. 그러네. 잘못 읽었네. 1회의 들숨의 양은 500ml이다. 맞네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1회네. 1회. 맞네요. 2에서 4초의 페포 내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다. 2에서 4초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내심. 이게 날숨이야. 날숨. 날숨일 때 페포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다. 맞네. 5번 골라야겠습니다. 내쉴 때는 페포의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더 세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들숨은 들이마시는 겁니다. 갈비뼈는 올라가고 날숨은 내려가고 횡격막은 내려가야 됩니다. 흉곽의 부피 이거 반대고 압력 들이마시는 게 흉곽 압력이 작은 거예요. 그래야지 대기압이 높아서 들어오죠. 자, 답은 4번이네. 그 다음에 10번에 들숨은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랑 그냥 똑같기 때문에 요게 지금 들숨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날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20%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가 되는 거 맞죠? 뭐 결합하면 BTB 용액이 그냥 공기 중에 두면 산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BTB 용액이긴 하고요. 용액이고 산화랑 산염기랑은 달라요. 그래요? 산염기는 BTB 용액에는 원래 산성 용액에서 노란색이 되는 거고 산화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B에서 A는 색깔 변화가 없고요. A는 그냥 초록색으로 그냥 색깔 변화가 없고 B에서는 노란색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물에 녹아서 이게 탄산이 돼요. 탄산은 산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산화랑 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예요. 산화되는 거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산성화되는 거는 H 플러스 이온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노란색이 되는 거는 B입니다.
A와 D에 해당하는 기체를 각각 쓰시오. 자, 폐포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는 산소죠, 산소. 이게 이동해서 이것도 산소. 세포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A는 산소 쓰면 되고요. B도 산소네요. C 이산화탄소고 D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12번에 가와 나에서 기체가 이동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이런 거를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산 현상으로 이동하는 거고, A는 적혈구에 의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A가 산소기 때문에 맞죠? 조직세포로 운반해주는 애가 적혈구고요. D의 농도는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에서보다 조직세포에서 높다. 맞네요. 왜냐하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잖아. 그럼 조직세포가 농도가 높아야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되거든요. 조직세포가 농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자, 13번 배설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5번이네요. 5번 생명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다. 자, 공통으로 생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통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요거에 지금 영양소들이잖아. 얘가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간에서 요소로 바꿔서 내보낼 거야. 자, A는 단백질 맞고요. 기억은 쓸개즙을 생성하는 기관인데 이것도 맞습니다. 간에서 쓸개즙 만드니까. 자, B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오줌으로 배설된다. 맞습니다. 5번에 A의 분해 산물은 배설계를 통해서만, 만자 때문에 틀리죠. 배설계를 통해서만 분비된다. 이제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생성된 애가 어떻게 이렇게 폐로도 나가잖아. 폐로도. 폐로도 가니까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6번에 콩팥, A는 콩팥, 요거는 이제 오줌관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방과, 요거는 요도. 오줌 생성되는 게 A가 맞고, B는 오줌이 이동하는 세뇨관이다. 아니에요. 세뇨관은 요 콩팥 내에 있는 겁니다. 자, D는 C에 저장된 오줌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요도다. 요도.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줌이 생성되는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용어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프론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구성하는 것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근데 잘 봐야겠네요. 세뇨관이 D네요. 모세혈관이랑 세뇨관도 구분하셔야겠는데 지금 D네. 자, A에서 C 물질의 이동을 무엇이라고 하냐? 요거는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세뇨관에서 이렇게 다시 혈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는 재흡수.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거는 분비. 자, 그렇고 19번에 물의 이동량은 A보다 B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일로 나왔지. 그 중에 일부가 재흡수가 되지. 만약에 B가 많으면 말이 안 되고 일단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오는 것도 또 소량이 있어야죠. 그렇죠? 재흡수가 대부분 되긴 하지만 A가 더 많은 거죠. 물의 이동량은 A가 많은 거죠. A보다 B가 많다. 틀렸죠? 자, 포도당의 이동은 A, B, C 모두 일어난다. C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A 여과되고 재흡수되는 거 맞는데 C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생성된 오줌은 가를 통해 이동한다. 맞죠? 일단 이걸 집합관이라고 하긴 하고요. 나중에 저기 콩팥 깔때기 거쳐서 이제 오줌관 타고 이제 방광으로 이동합니다.
20번 뭐 요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혈장에 있다가 여과에게는 있는데 오줌에 없는 애는 뭐 포도당 이 농도가 0.1이면 포도당이긴 해. 포도당 써주시고 뭐 아미노산도 요 같긴 하지만 약간 그람수가 틀리긴 한데 아무튼 이거 포도당 쓰고, 그 다음에 아예 여과가 하나도 안 되는 애, 그러면 애들은 이제 단백질이나 아니면 뭐 혈구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과가 됐는데 좀 더 진해지는 애, 이런 애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소. A는 사고체에서 보물주머니로 여과되지 않는다. 그거 아니죠? 여과액이 있잖아요.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는 여과된 액인데 여과액이 있잖아. 틀렸고, A는 여과된 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모두 재흡수된다. 그런 애는 지금 A가 맞네요. 모두 재흡수된 거 맞아요. 그쵸? B는 일부가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설된다. 아니요, 여과 안 되잖아. 지금 여과 안 되고요. B는 세뇨관에서, 이것도 아니죠. 여과 자체가 안 됐으니까. C는 여과되지 않고 분비가 많이 일어난다. 여과 됐잖아요. 여과 됐으니까 아니죠. 21번. 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고, 자, 영양소와 산소 들어와야 되고, 이게 바뀌었네요. 1번이 틀렸네요. 일단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는 소화계가 관여하고, A와 B는 호흡계, 왜냐면 얘가 산소고 얘가 이산화탄소니까 호흡계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자, A와 B는 영양소 및 운반에는 순환계가 관여한다. A와 B 및 영양소는 순환계가 관여하죠. 자, 가에서 라는 각각 어떤 기관계인지 써라. 영양소가 이제 흡수되는 건데 나는 소화계이고, 가는 호흡계죠. 호흡계. 그 다음에 얘가 순환계죠. 다가 순환계고요. 노폐물 내보내는 거는 배설계. 자, 그 다음에 가부터 폐 되고, 위 되고, 심장 되고. 이거 1번이 답이네. 잠깐 쉬었다가 실력 강화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력 강화 문제도 풀어볼게요. 푼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력 강화 문제. 어렵습니다. 네, 실력 강화 문제가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어려운 게 많아, 지금. 제가요. 어려운데 이거 1회 호흡 시 폐폰의 압력 변화인데 대기압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은 지금 대기압보다 작아요. 그쵸? 네, 대기압보다 작습니다. 대기압보다 작으면 대기압이 크니까 바깥에 있는 게 크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들숨이에요. 들숨. 그러니까 압력이 폐포가 더 크면, 압력의 폐포가 더 크다, 이거는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날숨이에요. 자, 그래서 0에서 1초에 횡격막이 위로 올라간다. 들이마셔야 돼. 내려가겠네요. 들여마시면 내려가야 됩니다. 폐 부피는 2초일 때 최대다. 이게 어려운데 왠지 뭐 요정도 1초일 때 최대일 것 같지만 이 1초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대기압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들숨이기 때문에 2초일 때가 최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1초 넘어가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초일 때가 최대가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3에서 4초에 흉곽의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는 계속 내쉬고 있는 거예요. 내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4초일 때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죠. 답이 2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폐로 오는 동맥이야. 폐동맥 맞아요. 이거. 요거는 이렇게 가서 심장으로 들어갈 거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거든요. 폐정맥. 맞네요. 그 다음 A는 산소다. 아니죠. 폐포를 통해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고,
혈액의 산소 농도는 자, 가는 산소가 적었어. 내가 산소 받았잖아. 나가 높다. 가보다 나에서 높다. 맞네요. 기억지가 4번. 자, 그 다음에 영양소랑 산소랑 반응하여 요거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들숨에 요 제일 많은 게 질소라는 거는 아시긴 아셔야 되는데, 질소 여기 21% 정도가 산소, 요게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자, 가는 A고 가는 B네. 네, 가는 B네요. B. 틀렸고요. 자, C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확산된다. 맞네.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물의 일부는 날숨을 통해 배출되므로 들숨보다 날숨의 수증기량 많다. 맞네요. 맞네. 들숨보다 날숨의 수증기량 많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고 이런 게 어려워. 이게 사실 수능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수능 보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지. 분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서 가네요. 산소 가고 이렇게 가네. 근데 기역 지점에서 누가 더 많아 지금? 산소가 많네. 그러니까 B가 산소겠다. 왜냐하면 산소가 이 혈액에 있는 거잖아. 산소가 조직세포로 이동하려면 산소가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혈관에. 그 다음에 A는 이산화탄소고, 자, 니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왔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네. 이렇게. 그쵸? 이게 CO2가 맞습니다. 산소가 여기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감소했죠. 이거 맞네요. B가 산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A인데 A는 이산화탄소고, 혈액과 조직 세포 사이의 이동량은, 근데 이거는 이걸 봐야지. 자, B는 이만큼, B는 이만큼, A는 이만큼. B가 많은 거죠? B가 A보다 많다. 맞네. 조직 세포의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면 니은에서 A의 양이 증가한다. 맞네요. 세포 호흡 활발해지면 이산화탄소 많아질 테니까 A의 양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5번에 A는 콩팥이고 C는 방광이다. 맞네. 오줌이 생성되어 이동하는 경로는 A, B, C, D. 맞네요. 사고차 보먼주머니는 이 부분에 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콩팥 겉질인데, 콩팥 겉질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F는 세뇨관, 모세혈관을 둘러싼 세뇨관이 분포한다. 맞습니다. 이 콩팥 속질인데, 그 다음에 G는 집합관이 아니라, G는 집합관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사이사이. G는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콩팥 깔때기. 이게 뭐가 모아주는 걸 깔때기라고 하잖아요. 콩팥 깔때기가 됩니다. 그 다음, 자, 6번. 뭐 이게, 얘네들은 요소, 포도당, 단백질,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자, 여과에게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는 애는 100% 재흡수되는 포도당.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포도당이 0.1이 맞고요. 얘가 아미노산이 좀 적어요. 요것도 이제 100% 재흡수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B가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음에 C는 여과가 아예 안 되는 거는 단백질이 맞고요. 요건 여과됐다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요소입니다. 요소. 자, C는 A보다 분자 크기가 크다. 맞죠? 여과가 안 됐으니까. 틀렸네. 거꾸로 봤네. A는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C가 크죠. C가. 자, B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모두 재흡수되었다. 그러니까 오줌이 없다라는 게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D가 오줌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보다 재흡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엄청 어렵네. 문장이 어렵네. 맞아요, 이게. 물이 제곱수가 많이 되니까 D의 제곱수 이율은 낮은 거죠. 문장이 어렵죠, 지금.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7번. 자, 요거는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콩팥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 요건 저 가서 들어갈 거니까 콩팥 정맥입니다. 그 다음에 요 C는 사구체. 요거는 보먼주머니. 보먼이란 사람이 발견한 거죠. 보먼주머니. 쭉 따라가면은 이제 F는 모세혈관이고요. E가 세뇨관이고. 자, 혈액의 요소 농도는 B보다 A에서 높다. 맞네요. A에서 높죠. 요소가 아직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장 단백질은 C에서 D로 이동한다. 단백질은 이동 안 해요. 왜냐하면 덩치가 커서 여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F에서 E로 모두 제곱된다. E에서 F입니다. E에서 F. 그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E에서 F입니다. 자, 8번. 자. A는 잠깐 뭐지 지금? A 뭐가 이렇게 뭐가 들어오는 건가 나가는 건가? 그림이 애매하네. 산소겠죠, 산소. C는 영양소고, 그쵸? 영양소. 요게 이제 이산화탄소네요. 루페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A는 적혈구에 의해 운반된다. 맞고요. 조직 세포에서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날숨을 통해 배출되는 B의 양이 증가한다. 맞네. 자, C가 조직 세포로 공급될 때 순환계가 관여한다. 맞네요. 다 맞네. 5번 답이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 원래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요 시험 보고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거는 숙제로 내줄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요거 시험을 보겠습니다.